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 많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까칠하기만커녕 이 측은지심이 넘치는 네, 그런 품성의 소유자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이 사람을 바로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기술은 그 내면의 단단함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바로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강릉 생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저는 이재무 씨의 멘토님이 이렇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시크한 했던 점은 이제 맞는데요. 까칠했다는 것은 제가 틀렸지만 시크한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태도예요. 본인을 소개할 때 강릉여고 출신인데 강릉여고 졸업했다는 얘기를 저는 한 1년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 한 2년 살다 보니까 강릉에서 강릉여고로 나왔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 강릉여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절대로 안 써요. 저는 이제 그런 면이 쉽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사회 문제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연애나 하고, 제가 불어 전공을 해서 알리앙스나 다니면서 멋이나 부리고 이런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이정임 씨는 이게 또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노동운동에 시민운동에 저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각 잡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정임 씨와 친구가 되는 거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세상 사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너무나 잘 통하고 이래서, 저 이정임 씨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계속 새로운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각 잡고 이정임 씨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진행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제가 제 토크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사회는 처음 보는 거라 버벅거려도 용서해 주세요. 우선 이정임 저자의 작가라고 불리는 거는 싫어하니까, 저도 작가라고 불리는 거 싫거든요. 저자의 그 출간에 관한 소회나 에피소드 이런 걸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오늘 여러분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157페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이 보는 이정임,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강릉, 그런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의 또 책의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을 좀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여기 오신 분들, 강릉 분들도 계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에게 강릉이란 어떤 것인가 해서 오늘 강릉 얘기를 한번 하는 것으로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 깊이가 벌써 다 들어왔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책 이제 서두에 이제 나오지만 이제 제가 너무 좀 엉망진창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살았었어요. 그래서 좀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지나온 시간들을 좀 낭비하지 말고 잘 좀 해서 강릉 이야기를 좀 써봐라, 그런 이야기를 조언으로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도 지나쳤죠. 그래서 오늘 굳이 이러고 이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하게 이제 타로 보는 분이 작년에 오셨다가 책을 쓸 거고, 계약을 할 거고, 카드 3개 뽑잖아요. 책을 쓸 거고, 계약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가게를 옮기려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책을 쓸 거, 책인 거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좀 뭐 쓸 때는 고생스럽지만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쓸 일도 없는데 좀 웃기다. 그리고 이제 타로니까 그냥 넘어갔죠. 장난스럽게. 그러고 났다가 이것도 이제
그 안에는 쓰진 않았는데 너무 자기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연으로 오니까 글쓰기 하는 지역 청년들이 있었는데 글쓰기 강좌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동범 작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강릉에 오셔서 강좌를 해주시고 저는 글쓰기 강좌를 듣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그냥 쓰면 되지 무슨 강좌식이야. 제가 사실 모든 행사에 사실은 열심히 행사를 만들고 뭐 기획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저는 신명나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강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그 다음날 이제 짜이를 드시러 오셨다가 남이 하는 거 이렇게 서포트만 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한번 써봐요. 그래서 아니 쓸 얘기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한번 준비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출판회에서. 그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그래서 어디인데 강릉 얘기를 좀 내고 싶은데 여러 곳에서 추천을 내가 명주상에 추천을 꽤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근데 이제 그냥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러이러한 책의 컨셉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 시리즈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셉이니 샘플 원고 3개하고 목차를 좀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써서 보냈죠. 써서 보냈는데 책을 냅시다. 그래서 이거 뭐 더 이상 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 무렵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정신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면서 장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장사도 계속 좀 발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보면 뭐 컨텐츠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계속 강릉 홍보대사가 돼버리더라고요. 다양한 여행자들이 오고 강릉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강릉을 소개한다던가 어디를 가면 좋다던가 아니면 유형 무형의 강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매번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외국에서 얼마나 살다 오셨어요? 이혼일 것 같다, 애도 없을 것 같다, 이제 여행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환상이. 그리고 본인이 부여하는 환상이잖아요. 내가 강릉이라는 여행지에 와서 우연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싸이가게를 왔는데 이 집 주인의 어쨌든 본인이 부여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참하게 다 깨죠. 여기 태어났고 나이는 50 중반이고 애가 둘이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실망은 하겠지만 어쨌든 저기 책 한 권 좀 친근감을 가지면서 단골들도 계속 매번 이제 다시 오게 되고 강릉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좀 강릉을 소개할 만한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강릉 책을 보면 이제 여행하기 이제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재밌고 어떤 것이 맛있고 이제 그런 안내서들은 많이 나와 있고 또 강릉을 좀 깊게 알고 싶어도 대체로 좀 문화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딱딱하게 역사서라든가 그런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어서 좀 개인의 서사가 담긴 방식에 좀 어렵지 않으면서 좀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강릉이 별로 그런 책들이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가볍게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쓰면 되지 뭐 책이 어렵냐 그리고 사이즈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써보니까 이게 글밥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덥석 시작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뭐 글이라고는 이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활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100이어도 이걸 글로 몇 줄 나열하면은 뭐 5줄, 10줄도 겨우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릉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 많이 몰랐고 추상적으로 생각했고 나 스스로도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강릉을 정리해 본 적이 없구나 나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서 3월 10일 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샘플 원고는 이제 겨울에 보냈지만 계속 다른 제가 뭐 명주상에서 하는 이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상영도 준비했었고 또 뭐 내가 이벤트도 있었어요. 선거 기간에.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 떠밀려가지고 이제 급박하게 아무튼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겸손하게. 네. 지금 이 책이 잘 팔려가지고요. 2세를 곧 찍는다고 합니다. 네, 너무.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얄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정임 이미지하고 좀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읽고 나서는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가볍고 너무나 평이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그려졌지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책에 줄을 거의 안 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줄을 한 50군데쯤 친 것 같아요. 아니야. 나한테 진행하라고 부탁하기 전에 읽었어요. 네. 아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이정임 저자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이건 어떤 뜻인가 그런 걸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주목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저기 중절모 쓰신 분 계시는데 안 쳐다보시네? 중절모 쓰신 선생님 안 쳐다보시네. 제가 질문 먼저. 네네네. 누가 질문을 시작하면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강삼장이라고 합니다. 그 책은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 맨 앞에 진화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진화리. 네, 진화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첫 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눈대기가 있던데. 네, 대설주. 대설주. 뭐 강릉만이 저는 집이 동해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 진화리를 간장에다가 그렇게 해서 먹을 때 그 바다 냄새가 이렇게 진한 해초는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진화리에 대해서 근데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다와 이정희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바다에서 왔고요. 바다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산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강릉 그러면 이제 바다와 강릉 간다 그러면 바다에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친구들도 나 강릉 가 그러면 이제 바다가 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집으로도 안 가고 그럼 곧장 바다 여행을 하려는 경우가 많죠. 이제 강릉은 동해 바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남도와 그다음에 서해안과는 달리 그렇게 바다에서 나는 그런 먹거리가 생각보다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지만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다양함은 떨어지지만 그 강도는 엄청 센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제주 얘기도 했지만 제 친구가 제주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면 이제 몸국을 엄마가 끓여준다. 그리고 저도 진화리를 어릴 때부터 먹었었는데 늘 너무 흔했고 지금은 굉장히 귀하지만 그때는 늘 밥상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그냥 보는 것, 느끼는 것, 또 이런 것과는 달리 직접 무언가를 이렇게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그 맛과 향과 그런 기억들이 이제 계속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되게 아프고 이랬을 때 보통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울푸드? 소울푸드 정의가 되게 다양하지만 저는 일단 아플 때 생각나는 음식이 소울푸드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리가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외할머니가 이제 많이 또 해주시기도 했고 그 흰 죽에 이렇게 올려 먹던 진화리를 씹어 먹으면 다른 해초, 저도 해초를 좋아해서 다양하게 많이 먹어봤지만 정말 진화리처럼 바다향이 엄청 센 그런 해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 동해안 쪽 이렇게 양양, 강릉, 동해 이렇게 분포하지만 물살이 아주 세고
캐기도 힘들고 그만큼 바다와 아주 굉장히 농도 깊게 있어서 있는 해초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 강릉이 생각이 나고 늘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면 되게 서럽고 그리고 이제 진화리 생각이 나고 이제 먹으면 옛날 기억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올해 봄에 이렇게 시장에 가봤더니 때마침 또 한참 또 나올 때여가지고 근데 잠깐밖에 안 나와요. 잠깐밖에 안 나오지만 그럴 때 먹고 또 이제 마른 진화리를 또 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 아플 때 꼭 시장에 가면 그걸 사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저는 진화리라는 단어를 강릉에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3년째 살면서도 진화리 2번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그 첫 번째 말고 2번째 먹어본 게 이제 이정임 씨 어머니가 지난번 행사 때 먹어본 건데 그 이정임 씨가 느끼는 그런 거 전혀 아직 그 감도 못 잡아요. 겨우 2번 먹어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하여간 이정임 씨 에피소드를 잠깐 또 얘기하자면 한 1년쯤 이제 우리가 사귄 다음에 우리 집에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이제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통 손님들이 남의 집 초청받으면 뭐 이렇게 꽃을 사오거나 뭐 술을 사오거나 이러는데 반찬을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새우하고 누리대 장떡을 해갖고 오고 누리대 무침과 이런 거를 강릉 그것도 다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강릉에 오기 전까지 먹어본 그 나물보다 강릉에 와서 2년 살면서 먹어본 나물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한 3배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릉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저기 서울에는요 이렇게 장에 가도 강릉에 파는 산나물들 파는 데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흔한 두릅조차 그냥 슈퍼 같은 데는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내주거나 또 이쪽 출신들이 저기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정임 씨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제가 또 하나 붙인 별명이 이정임 씨한테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정임 씨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우리 남편하고 이정임 씨 조왕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명주상에 조그만 그 주방에서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해내는데 뚝딱 뭐 그냥 설렁설렁 노는 것처럼 하는데 너무 맛있고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정말 까도 계속 뭔가가 나오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 네 말씀하세요, 최순가 선생님. 사실 그 이정임 뭐 작가라 그러니까 저자님을 제가 한 5년 전부터 알았는데요. 나는 강릉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최근에 이제 신경화 작가님 통해 가지고 내가 강릉에 오를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98년도부터 이건 말은 더 선생님이지만 제가 강릉에서 이제 시립 도서관장을 한 12년 했어요. 그래서 강릉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옛날부터 제가 이제 책과 같이 살았잖아. 1년에 최대한 그래도 한 10,000권 정도는 내가 책을 다 읽지 못해도 초록 정도는 10,000권을 읽었는데 1년에 이건 뭐지? 세상에 나 이런 책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강릉을 묘사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어설프게 하나 냈는데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그래도 이제 한 70년 가까이 강릉에 살았는데 내가 그냥 이방인이 된 느낌이에요. 내가 이제 많은 정말 강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강릉을 이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재작년에는 강릉을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내가 이런 것이 강릉이다라고 해서 이주 프로그램 그런 거를 내가 했던 사람인데 내가 강릉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우리 클 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일구지 난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강릉에
그 초봄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런 바람을 똥바람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 이런 똥바람이라는 얘기가 강에 있었구나. 툭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뭐 그냥 늦게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똥바람이 났다 이런 얘기를 그건 들어봐서도 강릉에 부는 어떤 그런 바람을 똥바람이라는 얘기 난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처음 들은 거예요. 나는 얘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성서가 필요해. 이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일구지 난설이라는 어떤 그런 챕터가 나에게 너무너무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강릉 토박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강릉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알려고 그러면 이제 이정임 작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가 50년 전에 있는 강릉을 내가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그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게 이제 뭐 한 2, 3년 후회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회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강릉에 대한 책을 이제 쓰게 된다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 이제 이런 책을 하고 싶은데 그 똥바람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은 영서분이고 어머님은 이제 강릉분이시긴 한데 강릉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뭐 강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뭐 저는 뭐 거기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늘 이방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모르겠어요. 소속감을 늘 못 느끼겠고 늘 조직과 단체와 사회운동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좀 고립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이 외로웠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럴까? 뭐 태생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거기 계모임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3대, 4대 우리나라 4대 계모임 뭐 나오는데 그중에 강릉 계모임이 들어간다고 이제 에피소드가 있지만 저는 뭐 학교를 어디 나왔니?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공동활동조합이나 또 여러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이나 뭐 동문, 지연, 학연 이런 거를 거의 너무나 거의 혐오에 가깝게 좀 유별나게 좀 털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속감을 못 가졌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똥바람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강릉의 대표적인 뭐 자연 환경을 빗댄 그런 말인데 뭐 미친년 널뛰듯이 한다 뭐 아니면 뭐 다양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일구지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입 하나로 이제 미처 설명할 수도 없다. 그래서 폭설이 많이 오면 정말 눈이 뭐 허리까지 빠져야 좀 왔다 이렇게 하고 뭐 30cm, 20cm 와도 그냥 체인 안 치고 막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눈이 와도 그 설레임과 이 다른 자연 재해와는 다르게 너무나 그 폭설을 다들 너무 설레는 표정으로 막 걱정하면서 뭐 어떻게 막 이러면서 뭐 그 고립을 오히려 막 바라는 그런 대설주의보 이야기도 이제 강릉을 좀 담은 이야기고요. 그 똥바람이니 뭐 일구지 난설이니 뭐 여러 가지 폭설 그 다음에 바람 그러니까 뭐든지 강하잖아요. 여기는 비가 뭐 태풍도 세게 불지만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너무 많이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오고 도대체 사람은 별로 세지 않은 것 같은데 강릉 사람들이 근데 환경은 너무나 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랄까 정말 몸으로 이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기억 안에 몸 안에 그런 것들을 축적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강릉 사람 맞나요? 근데 왜 소속감을 못 느끼고? 저는 강릉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부유하는 느낌이 있었고 고립감도 느꼈었는데 그래서 책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나 강릉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쓸 얘기도 없는데 그래서 목차는 금방 적었어요. 목차는 한 15분, 20분? 내가
만약에 쓴다 그러면 뭐라고 쓰지? 그래서 쭉쭉쭉 적어봤더니 한 30개는 금방 나왔어요. 30개는 금방 나왔는데 이제 쓰고 봤더니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썼죠. 나오는 대로 썼는데. 네, 이런 태도가 딱 이정님 씨예요. 너무 놀라워요 항상. 왜요? 아, 나 잘 몰라. 그렇게 다 알고 있어. 아니요, 진짜. 아니 아니래.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저분은 이렇게 어떤 분이야.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물론 제가 이제 허세가 좀 있어요. 허세가 좀 있고 잘난 척한다기보다 허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허풍도 있고 그런데 저 자신한테는 되게 좀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부풀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감정 과잉이나 뭐 이런 건 과잉 이런 건 있지만 팩트를 과대 포장한다거나 그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조경 씨가 나에게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강릉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누리고 산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을 읽고 실제 너무 잘 누리고 있다. 우리는 강릉에 살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제대로 누리고 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항상 좀 일상에 치여서 그렇게 뭐 진짜 안목에 가서 그 안목 폭우를 바라보고 또 뭐 이렇게 강을 바라보고 또 산에 가서 산림 그 바람을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대로 너무나 잘 누리고 또 그 바다에서 알몸으로 밤바다에서 해수욕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여기 강릉에서 잘 누리고 있구나. 부러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너무 깊이 있게 잘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릉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본인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누려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냥 누려요. 예를 들면 이번에 책을 내놓고 세상에 책을 내놓고 2주 동안 여행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거는요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애 낳아놓고 팽개치고 어디 나간 애 엄마예요.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 출판사에서 만료했을 때 여행을 취소했을 것 같은데 취소하지 않고 기어코 다녀오는 이런 모습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말씀 해보시죠. 이제 많이 누린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못 누렸던 것 같아요. 늘 이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늘 일에 치여서 살았고 또 일을 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럴 여유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좀 많이 각박했는데 이게 어느 이제 임계 지점에 딱 다다르다 보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게 이제 폐허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시간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가 몇 년 사이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책을 보면 그 한 달 동안 쓴 책이니까 이제 집중해서 쓴 건 한 달이었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 전부를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 시기만 이렇게 좀 담았는데 저 강이든 산이든 바다든 계속 오랫동안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일 이런 거에 휩싸였다가 그거는 제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제가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루 종일 있고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오고 나니까 기울어진 어쨌든 영혼의 조율의 시기였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던 게 그동안 생태가 어떻고 자연이 어떻고 인간과 삶이 어떻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사람이 정말 자연의 일부구나. 자연 속에 있을 때 제 에고가 없어지면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편안하게 그냥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들을 제가 계속 누렸던 것 같아요. 그냥 잡으면 그 모래알 색깔이 다 틀려요. 자세히 보면 그 모래알을 색깔로 이렇게 색깔별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숲에 가 있으면 숲에서 오랫동안 뭐 명상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잠깐 눈 감았다고 생각을 해도 몇 시간 지나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또 바다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바다가 정말 시시각각 다 다르거든요. 매 순간.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밤에 까매지는 바다까지 다 보고 올 때도 있었어요. 한 곳에 앉아서 화장실 이렇게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런 근처에 차 이렇게 딱 대놓고 뭐 술을 먹기도 하고 뭐 자다가 뭐 이런다 바다 보고. 근데 그게 저는 좀 회복하는데 제 자신 회복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좀 사회인으로 다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강릉의 자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여행을 가게 된 거는 사실 20살 때 처음 산 책이 내가 어떤 나라를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티벳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여행할 여력은 없었죠. 뭐 30대, 20대는 투쟁을 하게 됐고 30대는 결혼하고 육아, 그 다음에 활동하고 40대 들어서 이제 여행을 좀 하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계속 전에 꿈에 계속 어떤 장면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 장면이 제가 나중에 심리학 공부하면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랑 뭐 최면이랑 뭐 분석 심리랑 뭐 이런 거 공부하다가 전생 체험도 꽤 했어요. 근데 전생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계속 봤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티벳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런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이제 체험 기억들이 있어서 그래서 꼭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티벳 불교 같이 이제 하시는 저는 뭐 회원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꿈에서 계속 이제 봤던 어떤 이제 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제 이번 여행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한테도 말은 하진 않았어요. 내가 오랫동안 전생에서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이요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너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막 이게 저한테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고 갑자기 가게 됐고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 됐죠. 출판사에 있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책 잘 나갈 것 같다고 책을 수백 권을 받았다는데 작가는 어디 있으냐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제 좀 그런 원망을 들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데 뭐 책은 정말 그 과정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은 앞으로 계속 명주상에서 판매도 하고 하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요. 카일라스를 순례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꿈에서 계속 봤던 그런 장면들 그런 경험도 계속했고 계속 이어서 순례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그 꿈을 이어서 꿨어요. 네. 놀라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정임 씨는 매 순간순간을 굉장히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더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멈터가 필요했고 그 쉴 곳이 필요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정임 씨보다 10년이나 더 살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30몇 년을 했으니까 정말 그 뭐 말 못할 고민도 많고 그랬지만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끝까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도 이제 애기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늘 이제 바쁘게 살았지만 거기 시달리면서도 이 나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꼭지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가 하면서 저는 좀 반성했어요. 나는 왜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갈고 가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갔던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적당히 타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아팠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순간을 갈구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좀 약간 그 대목에서 좀 울컥하는데 그 이제 제 책을 읽은 친구가 그러니까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개인들이. 근데 뭐 어쨌건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책에서 조금 노출이 됐나 보죠.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견뎌줘서 고맙다는 말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말이네요. 저기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진행합니다. 네, 네, 네. 네, 저기 뒷분 먼저.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히나 이 강원도에서 사람에 대한 게 문제가 큰데 혹시 그런 인구에 대해서도 혹시 책에 있나요? 없습니다. 강릉의 근데 인구에 대해서는 할 말은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도시들이 도시 경쟁력, 제가 이제 경쟁력 대신에 경쟁력이란 말 참 싫어합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보다는 이제 생명력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인구 대비해서 그죠?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과연 강릉의 적정 인구는 얼마면 좋을까? 전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인구 소멸이니, 지역이 축소되니, 이렇게 되게 염려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안에 인구가 많고 세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릉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산, 임업자원, 수산자원, 바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풍부한 문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강릉의 시민성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이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가 또 있을까? 강릉만한 곳이 없다. 이게 뭐 지역 중심주의로 사고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굉장히 강릉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기차 타고 강릉에서 파리까지라고 하는 거기에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자원과 훌륭한 시민성과 이렇게 그런 자원들 속에서 이 인구는 이렇지만 사람들이 지역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속 관계 인구들이 늘어나고 계속 소통하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 순환을 하느냐. 예, 적은 인구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풍부하게 서로 교류하고 또 나누면 그게 바로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지금 너무 적당한 인구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강릉이 더 생명력을 지닌 그런 도시로 저는 앞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질문이 그거 같은데요. 저도 이제 1년 정도 이주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서울에 비해서 왔을 때 자연 환경이나 새도 너무 많고 반대쪽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물도 있고 너무 늘 자연이 굉장히 좋다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4, 50년 이상 더 전을 알고 계시는 분이면 그간에 좀 이런저런 게 파괴됐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보호나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어요. 자연에 있어요. 엄청 많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경포 습지에 가든 남대천에 가든 아니면 마을에 가든 너무 간섭과 방해가 많은 거예요. 제 시야에.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왜 왜 저렇게 훌륭한
자연 환경에 저렇게 아무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건축물을 고도 제한 없이 지었을까? 그 다음에 철새 노래지에 저렇게 조명과 소음과 왜 쉬지 못하는 환경을 저렇게 만들까? 이게 다 갉아먹는 짓이다.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요. 계속 잔소리가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걸 삭히느라고 이제 거기를 안 가거나 얼마 전에 이제 가기 전에도 이제 바다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이제 바다 수영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시야가 일단 희부한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런 제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하는 곳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저만의 이렇게 시야가 확보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쉬다가 올 때가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도시의 중요한 자연 중에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경포 습지, 동해안 서포 중에 대표적인 서구 중에 하나고 너무나 어렵게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복원한 유일한 습지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지역에서 못했던 거고요. 그런 훌륭한 활동을 통해서 복원을 해놓은 것을 다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물적 대상으로 정해놓고 개발 공약들 막 남발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막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걱정스러워요. 경포수도 걱정스럽지만 우리가 복원을 했던 그런 과정과 힘을 저력을 가진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뭐 4대강처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남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대천도 도시가 존재하려면 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중요한 남대천이 망가지면 단원은 어떻게 하면 새들은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그 남대천 철새들 때문에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지원 씨. 그 음악 분수와 조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된 친구인데 지원 씨? 명주상해의 자랑을 얘기하자면 이제 보통 어떤 공간은 주로 대상과 연령층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정임 씨는 그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런 아이고 공간이 만드는 힘이죠. 그런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또 계속 이렇게 다닌 것 공간을 같고 만드는 사람이 이정임이니까. 저한테 반하셨거든요. 네, 반했어요. 반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제가 지명할게요. 책에 등장하신 분들 좀 초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등장하는 분 중에 여기 와 계신 걸 아는 분은 김영남 선생님인데 어디 계시나요? 김영 선생님? 아까 오셨는데 제가 네. 심해가지고 감기 걸리셨어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나가기보다 네. 지명을 당했으니 저는 이정임 씨를 약손이라고 처음 알았어요. 저분의 별명이 변방의 약손이라고. 그래서 저는 약손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학교용으로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가 작은학교 살리기 하면서 학교 살리기 위한 공동체 교사주도로 하는 학부형과 교사주도로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던 중에 제가 이정임 씨를 만났고요. 저도 이정임 약손처럼 지연, 학연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뭐 어디 출신이냐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친해졌는데 가장 기억나는 게 약손이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보고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임 씨 대답이 정말 경포대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 지금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게 약손이 대학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알게 된 것은 별로 얼마 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막연히 그럴 정도로 사적인 얘기는 정말 하지 않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저도 한 변두리, 강릉 속에 살지는 않았지만 변두리에 있었는데 외부에 갔다가 여기 돌아온 지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디 갈 때 되면은 잘 몰라서 강릉에 대해서 어디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정임 씨한테 늘 물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강릉을 정말 잘 누리고 사는 분, 네, 잘 누리고 사는 부분을 제가 좀 닮고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정임 씨가 약손이 제 이야기를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하면서 책에다 썼던 이유는 아마 우리가 그때 함께 했던 공동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동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서배성 선생님이 옆에 계신데 이분이 더 많은, 약손과 더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가 이렇게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저는 원래 강릉 출신이고요. 강릉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 교표는 교사 생활을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강릉을 떠나고 싶어서 경기도 간 거죠.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강릉에 잠깐 이제 교환으로 근무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동육아에서 약손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약손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었던 어떤 작은 학교 운동, 저희들은 이제 교육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육운동을 제가 이제 그때 경기도에서 하다가 이제 아이 키로 왔었는데 강릉에서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속 때문에 경기도를 못 돌아가고 이제 강릉에서 저희가 이제 이제 작은 학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학교에서 이제 뭐 체벌도 있고 뭐 이럴 때라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 좀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 약손 자녀분들도 있었고 지금 뭐 대학생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걸로 시작해서 강릉의 지역에 또 이제 저희 날다 학교라고 제가 날다 학교를 시작할 때도 꼭 약손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하고 있었던 이제 작은 학교 운동이나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역사회 학교 이런 운동에 약손이 큰 도움을 주셔서 저가 약손이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자꾸만 약손으로 나오는데 이정임 씨가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여기 지금 저희 후배들이 지금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초기에 어떤 그 동력에 이정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쓰시다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저한테. 근데 막 약간 울먹울먹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양반이 나부터 또 술 먹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왜 이러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혼자 막 이렇게 또 감정에 그걸 오가면서 글 쓰고 있는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술 조금만 드셔야 될 텐데 말았는데 진짜로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게 너무 바쁘게 썼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감정의 부대낌은 없었어요 쓸 때. 근데 딱 한 번 울컥했거든요. 지나온 길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그런 너무 선생님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이 강릉에서 이렇게 애를 쓰셨나 너무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감사한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보고 싶거나 그립거나 아니면 생각이 날 때 꿈에 가끔 갑자기 누가 꿈에 나타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 뭐 3년 동안 연락 안 한 선배 언니가 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럼 저는 전화합니다. 오래됐더라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꿈에 보이더라, 잘 지내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감정이 있을 때 그걸 그때 전달하지 않으면 또 다시 또 연락할 일이 없게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글을 쓰다가 이제 작은 학 공동화 얘기부터 또 뭐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여기 우리 같이 공동화했던 동무들도 이제 몇 분 와 계신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 저는 이제 못한 것만 기억이 많이 나지만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다 말고 뭔가 쓰다 말고 선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서배성 선생님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상징이고 또 김영남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경포대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장을 갔었어요. 노동운동을 한다고 이제 공장을 갔는데 제가 뭐 좀 물을 일찍 먹었으니까 되게 그때는 너무 지금 뭐 겸손하네 이런 소리 듣지만 그때는 너무 좀 뭐랄까 좀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잘난 척도 하고 혼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과대망상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뭐 이렇게 아는 소리 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학출, 노출 이런 말을 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같지 않은 거지. 어떻게 공장 단 지 얼마 안 되는 애인데 뭐 무슨 뭐 노동제 철학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너무 웃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어디 학교 왔니?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아니 나는 학교를 뭐 어떻게 그죠 사실대로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포대 나왔다고. 그러니까 괜찮대. 지방대 나와도 괜찮으니까 말을 하래요. 그래서 뭐 경포대는 자주 나오니까 들어갔다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경포대 나왔어요 이런 말을 했죠.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고등학교 시절에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정말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마지로 알고 있는데 네. 위에 뭐 언니나 오빠가 있거나 대학생 언니 오빠가 있거나 이런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영향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거는 서점 때문이었죠 뭐. 그때는 말불터 서점이 전신에 100년 서점이 없었을 때고 단골 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릉 저희 이제 학교 주변 오거리에 편집방이 있었어요. 편집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학교 도서관에서는 그런 책을 볼 일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가출이라는 편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불온서적. 저는 시집이었고 문학책이었는데 선생님은 불온서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저항의식이 한참 있을 때잖아요. 독립운동을 할 그런 나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의식이 고취되고 사회 불만이 많고 그리고 저는 좀 많이 삐딱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저항감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사회 분위기가 정교조가 만들어지기 바로 전해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시국선언이나 그런 투쟁을 하시는 부분들을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세상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었죠. 뭐 그러다가 세계 철학사 이제 뭐 혁명사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읽게 됐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사회학 서클을 만들었었어요. 서클까지는 아니고 모임을 했는데 뭐 그때는 성당에서 집회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사보고 그래서 이제 뭐 책들 읽다 보면 또 주변에 이제 비슷한 친구들 그때 이제 제 남자친구도 그때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인데 저기 지금 팔짱 끼고 있는 찍지 말라는 카메라로 지금 녹화하고 계신 권상동 센터장님이 또 이제 저보다 더 이제 한해 선배요, 두해 선배요. 옆에 학교 남학교에 이제
산바다라고 하는 사회과학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인형 교육을 시키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주변에 그때부터 이제 저런 분들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 그런 분들이 지역에 방학 때면 내려와서 막 이렇게 뭐 조직 사업을 하네 뭐 하면서 그때 당시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돋보였나 봐요. 저항의식이 투철해가지고. 그래서 책도 많이 권해주기도 하고 많이 읽게 됐고, 그 당시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후배들은 저 때문에 학교를 자퇴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른 그 친구들은 더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 보고 이랬던 친구들도 있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네요. 서울에서는 그때가 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죠? 80년대 후반이면 다들 입시 공부하기 바빠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강릉 정말 놀라운 곳이네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울에서는. 아니요, 서울도 제가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다음 빈민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독교 운동, 야학 쪽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 굉장히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냥 또 새로운 걸 예. 배우네. 선생님은 이제 좀 엘레강스한 분에 계셨고 선생님 이제 그러니까 너무 부유한 환경에서 건강한 멘탈과 그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양이라면 여기 음지 이렇게 달랐던 거죠. 결국엔 만났지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또 이제 이렇게 그죠? 저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계셨었죠. 강릉에서 만났지만. 아니 저는 이제 결혼을 이렇게 운동권 운동하다가 퇴학당한 네, 그렇게 좀 나중에 이제 박정희 죽고 나서 간신히 복학해서 졸업 자격증을 따고 이제 뭐 무난히 사회생활을 했지만 그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뭐 너무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 만약에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저는 이정임 씨 같은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놀라운 얘기를 또 듣게 되네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제가 아는 분 또 한 분밖에 없는데 최현수 선생님. 네. 저는 이정실 2022년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짜리를 판다고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정실을 알고 만들어서 또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많이 성장하는 느낌이었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정실 보면서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볼수록 매력적인데 그 유혹을 잊지를 않나. 또 어느 날 혼자 가게를 어디 가보니까 혼자서 진짜 럭셔리한 샐러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 무슨 음식 광고에 나온 것 같은 거를 아주 큰 접시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게 뭔가 혼자 먹는 건가 뭘 하기 위해 사진 찍으려고 해놨는가 혼자 먹는 거래요. 혼자서 정신차린 지났나 생각해서 이거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저는 그게 샐러드가 아니고 정말 저는 특별히 잔칫날에나 먹는 건데 그걸 다 먹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쁜 과정에서도 이렇게 먹는 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걸 즐기는구나. 그런 게 굉장히 너무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그럼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 행사를 주도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뭔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책을 읽고 느낀 것들은 저도 강릉에서 나고 자랐고 저도 강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통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 1964년생인데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75년,
6년까지만 단호장을 가고 중고등학교 때는 단호장 못 갔어요. 거기가 무슨 불량 학생이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지도과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장을 못 그러니까 갔어요. 우리 학교다닐 때 저희 극장도 못 가게 했잖아요. 네, 그런 못 거 갔어요. 그래서 단호장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 나 갔다고 그 경험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지는 그때도 앞으로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오각대를 이렇게 가보고 그걸 기억에 담고 있어갖고 그 글로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구나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작가가 쓴 이 글에 빙의 돼가지고 전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늘 다 경험했던 일이고 한번 폭소리 쏟아지고 나면 저희 이제 남편도 결혼해가지고 90년대 초인가 이렇게 원주인가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분명히 그 버스 타고 그때는 자가용도 없던 시절이니까 버스 타고 이제 서울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저녁 때 밤에 깜깜한데 내려왔어요. 왜 왔나 그랬더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버스가 올라갈 수 없어서 버스는 거기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대관령부터 강릉까지 걸어 내려오고 또 한 번은 서울을 뭐 어디 출장을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오도가도에 갇히니까 무슨 비상 식량 공처럼 빵과 우유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눈이 오질 않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 다시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 책이 굉장히 슬림해요. 지금 슬림해서 굉장히 읽기 좋고 여행자들에게 정말 KTX 타고 강릉 오는 동안에 읽기에 딱 좋은 그런 분량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라고 놓친 부분이라든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너 왜 그걸 안 썼어? 그걸 써야지 뭐 이런 거 혹시 있었나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 조선희 작가님이 운영하는 책 읽는 고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독독을 했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제가 딱 티벳 가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책을 낼 때 다른 곳은 생각을 안 했고 책 읽는 고향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영광이겠다. 왜냐하면 그분도 찐 강릉분이고 강릉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 뭐 제주니 혹은 뭐 전주니 뭐 다른 지역 얘기는 많이 나와도 강릉 얘기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 강릉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딱 마침 책이 나오니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참았다가 아침 8시 좀 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야 촌년이 출세했다 서울 가서 북토크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난설한 이야기를 안 썼니? 이런 식이더라고요. 저도 꼭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라 한 그냥 나오는 대로 내가 강릉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쭉 써봤어요. 제목도 거의 그때 처음 쓴 제목에서 수정한 건 없어요. 근데 난설원의 이제 19 그 하나가 이제 제목이었는데 다른 거를 쭉 쓰다 보니 원고 마감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뺐죠 몇 개. 순서대로 안 쓰는 순서대로 그냥 뺐어요. 뭐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건 써야 되고 이런 거 없고요. 이제 원고 순서대로 하다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럼 내가 왜 첫 번째 꼭지나 중간 꼭지에 그러면 난설한 이야기를 안 썼을까? 그거는 좀 지겨워서 안 썼어요. 다 알잖아요. 난설한 얘기 하도 했고 뭐 신사임당은 뭐 더 쓰고 싶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인물에 관한 거를 쓴다면 난설한 얘기를 쓰고 싶었는데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싶고 난설한에 대해서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딱히 증빙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환상이나 기대가 부여된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글 쓰면서 이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초당두부도 원래는 초당두부도 그냥 다른 좀 제목인데 그건 제목이 바뀌었네요. 잔혹사가 되더라고요. 역사 이야기를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고 쓰다 보니 뭐 저의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이 허엽이 초당두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째서 허균의 동원대작에는 초당도구가 없을까? 그런 의문도 들었고 자꾸 파다 보니까 정말 딴짓을 많이 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그 쓰다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초당의숙 몽양 여운영 선생님 이분이 어떻게 1년만 있게 됐을까? 그럼 뭐 팩트는 나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분들을 왜 몽양 선생을 누가 왜 모셨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강릉계, 의계, 뭐 선비계 쭉 올라가서 이제 제 나름대로 막 계속 제가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그리고 이제 여운영 선생님 전기도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전기가 있어서 그걸 읽다가 또 다시 또 신간을 또 사서 몽양을 또 다른 버전으로 읽고 근데 거기 딱 한 줄 오는데 계속 다른 데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해북부선을 이제 연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는 있지만 그 얘기를 쓰다 보니 그 흔적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써야 되는데 하루에 한 꼭지씩은 써야 되는데 또 흔적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뭐 찾아가다 보니까 양양까지 갔다 오면 해가 저물고 그러니까 계속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기차 얘기도 더 많이 쓰고 싶었고 그 제가 역사를 많이 몰라가지고 그게 좀 저의 아킬레스인데 아무튼 더 많이 쓰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 책이 처음에 이제 목차하고 샘플 원고를 보냈는데 마침 그때 뭐 다른 작업을 하다 다른 출판사 대표님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아니 이거를 왜 이 출판사 관계자가 안 계시니까 왜 여기도 하세요? 하면서 우리랑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출판사고 뭐 책도 너무 잘 만들고 하니까 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간사하게. 그래서 너무 갈등했어요. 근데 그때 왜 갈등했냐면 여기 너무 담기가 너무 적은 거예요. 분량이. 이제 뭔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짧아가지고 꺼내다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느라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 꼭지가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줘요, 대부분. 그래서 정임 씨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다 전달이 됐다고 믿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꼭 무슨 강릉에 관해서나 이정임 씨에 관해서나 무슨 얘기든지 이정임 씨를 안 지가 한 10년은 조금 더 넘는 것 같은데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몰랐지. 이 사람은 꼭 뭐 같은가 하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어떻게 된가 했더니 가장 중심점에 있는 사람이 박경림 씨였대요. 이 사람 통하면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강릉에 와서 이 사람은 박경림 씨와 같은 사람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연결되는데 그 덕분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점에서 손으로 그 나중에 연결되는 학습은 그래서 저는 고립된 생활을 해도 관계없이 이정임 씨를 통하면 사람이나 일이나 그런 정보나 그런 것도 소통된다는 참 독특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직함이나 업적이나 아니면 내세울만한 뭔가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화제를 끌어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묘한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작품에도 이제 있는데 가끔 이제 직접 바다에 같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뜨거워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그림 전시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음악을 듣는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필요한 책이다. 그런데 더 욕심이 나는 사람이죠. 아까 질문 받고 이야기할 때 강릉이라는 지역사회에서 펼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힘차게 당당하게 하는 얘기 할 말이 또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이 사람이 아니면 좀 써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어떤 감성이나 그런 느낌들을 잘 조사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이 느낀 많은 분야의 관심사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어떤 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책에 담지 못한 어떤 이와 같은 방법 그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텐데 책은 한 번만 낼 것 같지는 않은 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혹시 욕심을 내거나 방향을 잡을 만한 건 없나요? 마지막 질문으로 가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뜻밖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행정 문서만 오랫동안 썼던 사람이고 글이라고 하는 거는 술 먹고 페북에 그냥 취중 낙서 정도밖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뜻밖에도 이제 뭐 그냥 뭐 소설이나 아니면 뭐 문학을 하지 에세이를 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셨는데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강릉 얘기도 그냥 제가 처음에 욕심을 부린 거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다른 또 뭐 뭔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는 계획은 앞으로 딱 일단은 한 권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강릉을 소개하고 저 이제 명주상회를 좀 알리는 데 도움도 되고 장사에도 도움이 돼볼까 그런 생각이 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짜이 책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여행기 이런 거 말고 이게 짜이로 맺어진 여러 가지 이제 인연들이 있고 그것 또한 이제 장사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이로드라고 하는 책 이름도 지어놨는데요. 첫 번째 책을 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력이 이제 경력이 생긴 거니까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정도 생각만 현재는 하고 있고요. 강릉 이야기를 글쎄요. 네, 중원부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짜이 이야기에 녹여내서 쓰시면 되고 글쎄요. 짜이를 이건 잘 중심으로. 모르겠고. 네. 그래서 짜이를 약간 B급으로 좀 내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재밌게. 네.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제가 되게 존경하는 강원호 PD님인데 지금 퇴직을 하시고 노후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니 너무 강릉을 잘 살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저자 저는 작가란 말이 너무 흔하잖아요. 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나 창작하시는 분들께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는 명주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좀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명주동이라고 하는 공간을 계속 지키고 싶고 그곳의 주민으로서 또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노포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대로 원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큰 계획은 없는데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장사라는 표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은 분들이 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들이 더 많이 좀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또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도 조금 더 좀 활력 있게 그렇게 제가 정신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 책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